BMW X7, BMW 그 RV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이제 전면보다 측면이 더 어렵게 나와요. 물론 전면은 이제 먼지가 거의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필름을 접어서 옆으로 넣는 과정에서 대부분 꺾이거나 씹히거나 그래요. 그래서 덜 꺾이거나 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킹 안에 있는 이 몰딩 있죠? 요걸 몰딩이라고 하는데, 몰딩이 이렇게 간격이 좁을수록 필름을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좀 원활하겠죠. 근데 지금 이 뒷유리 같은 경우는 바킹이 이렇게 깊어요. 두껍네요. 그 필름을 시공하려면 이게 비닐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빳빳한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그 플라스틱 얇지만 딱딱한 이 재질을 접어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먼지도 들어가고 또 필름도 접히고 씹힙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기술적으로 덜 접히고 또 씹히지 않고 먼지도 덜 들어가게 하려면 과정이 좀 단순해야 되고,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필름을 막 다루게 돼요, 급하게. 그러다 보면 뭐 2번, 3번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, 지금 한번 측면유리 시공하면서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시공하는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.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내 기술만 최고냐 이 정도는 다 안다.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단지 제가 가진 경험을 갖고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거지, 저보다 더 기술이 좋은 분들에게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. 도움이 되는 부분만 뽑아서 본인의 그 기술적인 피와 살로 흡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차량은 다른 차들과 다르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부분이 뒷열 측면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. 그 부분이 앞유리 같은 경우도 쉽진 않아요. 앞유리 같은 경우도 바킹이 뒤쪽 같진 않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요 안쪽 유리에 거의 붙은 부분이 2.5cm 정도 되고요. 또 그 뒤쪽으로도 또 공간이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넓어요.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전체적으로 끼울기가, 저거는 요만한 공간이고요. 이건 이만한 공간이 전부 다 쉽지가 않아요. X7만 이런 식으로 패킹이 두껍게 네. 나오나요? 아니면 X5도 7 시리즈 세단. 7 시리즈 세단도 저렇게 패킹이 두껍게 나와요? 7 시리즈 세단은 이거보다 더 붙어 있지만 몰딩이 안에 막 유리하고 붙어 있어요. 간격이 없어요. 간격이 없으니까 필름이 다 씹히겠죠, 집어넣으면서. 근데 다행히도 안에 있는 그 몰딩이 탈거가 돼요. 그래서 이만 한 1.5cm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. 이거는 지금 뭐 몰딩을 뛸 수가 없어요.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좀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애완도 들어보고 제가 도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,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어떤 멘트나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, 많이 이용해 주시고.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절음이라든가 방음 때문에 네. 패킹을 저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겠죠, 제조사들이. 보통은 유리하고 밀착되게, 그리고 두껍게 스웨이드나 고무로 밀착이 돼 있어야 방음이 되는 거죠. 풍절음도 덜 생기고요. 그전에는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바킹도 없이 그 밀착된 부분도 굉장히 좁고 해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, 지금은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차로 급부상하면서 몰딩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돼 갖고 국내 차도 이렇게 두꺼운 구조로 나와요. 벤츠 X클래스는 어때요? 패킹 구조가 좀 다른가요? 제조사에서 썬팅을 고려해 갖고 그렇죠. 예. 만든 게 아니고,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풍절음, 방음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건데, 방음과 풍절음을 고려해서 두껍게 만들었더라도 공간이 여유로운 차가 벤츠입니다. 또 BMW 대부분 라인업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, 세단 7 시리즈나 X7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두껍죠.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공간이 좀 있어요. 이 공간이 유리하고 이 몰딩 공간이. 근데 어려운 차가 뭐냐면, 보고 구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리 딱 붙어버렸어요. 몰딩도 안 떨어지고 무조건 꺾입니다. 근데 꺾이는 걸 이제 최소화시켜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. 마스킹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. 왜 이렇게 마스킹을 뭐 떠덕떠덕 붙이냐.
왜 자꾸 이게 빨간 테이프가 많이 붙어있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쇼맨십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쓸데없이 많이 붙인다. 근데 차는 새 차고 고객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차죠. 헤라 동작 최소한 아마 차 풀시공하면 한 1000번쯤 할걸요? 청소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1000번쯤 되고 또 움직이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요. 이게 한 번 스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. 100대를 시공해도 한 번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드리거나 또 제일 중요한 건 차 주인의 마음이 너무 안 좋겠죠. 보상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. 그래서 이 테두리는 모든 동선에다가 전부 마스킹을 한 거고요. 이 필라는요, 재질이 하이그루시로 돼 있어요. 걸레 청소하다가 한 번만 스쳐도 기스가 보여져요. 그래서 이 하이그루시는 마스킹을 테이프로 다 해줘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여기에 그 마스킹을 한 이유는 여기서 동작들이 수재단이기 때문에 칼로 재단하는 동작도 있고 또 헤라로 다 청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. 여기도 한 번이라도 실 가망성이 높아요. 그리고 여기가 기스가 많이 가고 또 슈링킹 성형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몸이 닿이거나 그럴 때 혁대 구조물이 닿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저 상단은 지금 이제 모든 유리들이 유리 테두리에 그전 차들은 이게 몰딩이 있었는데 지금 몰딩이 없어요. 안쪽 그 인판넬 쪽에 실리콘을 쳐주고 유리를 앉혀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유리 다음이 몰딩이 아니라 유리 다음에 차체입니다. 이 성형 작업을 하면서 이 차체에 닿이거나 또 유리가 그 히트건에 열이 닿여서 탈 수가 있어요. 도장이. 이 도장 표면이 290도 이상 올라가면은 도장이 변형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마스킹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본네트는 항상 필름도 얹어놓고 물통도 얹어놔야 되는데 여기가 차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웨이드 천을 얹고 테두리를 전부 비닐로 감싸준 형태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1cm 정도가 스웨이드 천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털로 된 스웨이드예요. 털이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.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도 스웨이드는 물만 있으면 딸려서 친수라고 그러죠. 물 칠하면 이렇게 빨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청소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쪽에다가 아예 천 조각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안쪽에서 마스킹을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거고요.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조그만 사고가 나거나 차체에 손상이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썬팅을 잘하는 건 먼지가 안 들어가는 시공, 덜 꺾이거나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시공은 기본이고요. 일단은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. 한 대가 아니라 10대, 100대, 1000대, 10,000대를 해도 사고가 0.00 전혀 없을 수 없죠. 아주 최소화시키는 게 틴터들의 기본 자세고 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마스킹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제가 전면 시공을 한 반쯤 끝냈어요. 성형 작업을 끝내고 필름을 이제 말아서 안쪽에서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전면 유리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면 시공에 대한 설명 없이 쭉 시공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같은 전면 시공이라 하더라도 유리 모양이 다르고 차체가 다르고 차 높이가 다르니까 항상 새로워요. 새로운 느낌이에요. 차종이 지금 현재 신차 출고되는 차량의 종류가 대략 국내차까지 합해서 한 150개 정도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차가 엄청 높네요. 높아요 이게. 쇼바가 보세요. 손이 안 닿아요. 썬팅하는데 키가 너무 커도 안에서 작업하는데 좀 힘들고 키가 180 이상 되는 분들이 아반떼 같은 차에서 움직이시려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된 키는 177? 손이 닿이지 않으니까. 조그마신 분들은 또 키뿐이 아니라 팔 길이가 짧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닿아요. 안 닿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여기 또 물 짚고선 올라가야 되잖아, 매번.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. 진짜 그러고 보니까 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. 여자분들이 많이 없죠. 아주 적어요. 인터넷에 노출이 안 됐다 분이 꽤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긴 해요.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여자가 더 맞을 수 있어요. 근데 섬세하고 체력을 요해요. 삽질을 잠깐 10분 동안 하는 것보다 이 깔짝대는 거를 계속 깔짝대고 움직이는 게 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.
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. 동작이 많고 섬세해야 되지만은 체력이 있어야. 혼자서 하면 이 작업은 6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은 4시간 걸려요. 저희 매장 시공 같은 경우는. 그거를 하루에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한다 생각하면 둘이서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있는 여성분이라면은 아마 여성분들한테 더 적합한 직업으로 선택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어저께 썼던 물인데 전면 유리 시공은 먼지 한 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. 모든 과정에서 먼지가 한 개도 안 들어가도 물에 있는 물병 안에 있는 물때가, 이건 지금 정수물이에요. 수돗물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정수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 한 개 때문에 억울하게 전면 시공, 1시간 반 동안 공들인 전면 시공, 필름도 버려야 되고 시간도 버려야 되고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저께 했던 물은 이제 준비 작업에만 쓰고요. 다시 물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. 먼지는 습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전기, 또 먼지가 이렇게 있더라도 먼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한 개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. 그냥 다 적셔주세요, 그냥. 그리고 이 공간도 주변이 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이면지를 까줘야 돼요.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신속한 동작으로 물을 뿌려주고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반복해서 이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, 저희 지금 이 필름은 이제 슈어 X 제품이에요. 슈어 X 뿐이 아니라 펜더, 로데, 선셋 모든 제품들이 SR 코팅, 이 표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요. 아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.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SR이 굉장히 미끄럽고 기스가 안 가요. 말 때 왜 이렇게 잘 풀리냐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잘 풀리고 미끄러져요. 그래서 지금 뿌린 것도 올가, 미끄러지는 슬리머를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생물을 뿌렸습니다. 여기다가 미끄러지는 올가를 뿌려주게 되면 많은데 자꾸 풀리는 현상이 생기고 불편하죠. 물로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풀리려고 하는, 빡빡하게 말아주고 또 조그맣게 말아줘야 안에서 시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. 그래도 두껍죠. 조금 반대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이 면적을 줄여주면은 안에서 필름을 풀어줄 때 좀 편합니다. 제가 전면 유리에 유리용 수세미를 안 쓰게 된 이유는